안녕하십니까.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 의사 김동헌입니다. 2019년 우리를 공포로 밀어넣었던 질병인 코로나19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입니다. 만약 우리가 면역이 되어 있었다면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면역과 감염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한다고 하면 상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면역이 되었어요. 의학 용어인 이 면역이라는 말이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이 의료인 입장에서 보면 좀 흥미롭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면역이란 몸 안에 들어온 병원체인 항원에 대항해서 만들어진 항체가 같은 항원이 침입해도 다시 발병하지 않도록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저항력을 가지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면역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 면역, 자연 면역 또는 자연 치유력이라고 하기도 하죠. 하는 것과 감염이나 예방 접종 등을 통해 얻는 후천 면역, 즉 다른 말로 획득 면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인체는 약 60조 개의 세포와 인체에 공생하는 100조 가량의 세균과 바이러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상황에 따라서 인체에 치명적인 염증을 일으키거나 암과 같은 질병을 발생시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인체 내에 이러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면역 체계는 임파선, 편도선, 흉선, 비장, 골수 등의 조직과 혈액 속에 섞여 있는 임파구, 백혈구, 대식세포 등 생리적 방어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체는 이 감시망의 원만한 작동을 위해서 각각의 세포망마다 10만 개에 이르는 수색 및 탐지 장치를 가진 림프세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림프세포들은 인체 내부로 침입하는 해로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수억 개나 색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학자들은 면역적 감시망이라고 부릅니다. 든든한 인체 내의 방위군인 셈이죠. 이러한 감시망이 없었다면 인류는 벌써 멸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천적 면역결핍증, 즉 에이즈 환자의 경우에 면역결핍증이 생기면 그로 인해서 속발하는 암이나 단순한 감기 같은 바이러스만 침투해도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면역 기능이 튼튼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구촌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도 면역이 튼튼한 사람은 무증상이거나 가볍게 지나가지만 면역이 약하면 심하게 앓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만성질환도 면역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노화 현상은 면역 저하와 가장 관계가 깊고 흔한 원인입니다. 노화가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장기를 보면 흉선입니다. 흉선은 티모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림파구의 성숙을 돕습니다. 출생 시
12 내지 15g인 흉선은 사춘기가 되어서 40g으로 정점을 찍고 그 후 점점 크기가 작아지면서 퇴화합니다. 학계는 노인의 면역 저하 원인을 세 가지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첫째, 독성 산소의 공격으로 우리 몸의 파수꾼인 면역세포들에 의한 방어진이 파괴되는 것. 둘째, 나이가 들면서 면역 기능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셋째, 축구에서 자살골을 넣는 것처럼 면역세포가 자기 조직을 공격하고 외부 침입자를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조직과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이상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원인을 제거하고 성장 절정기의 면역 기능을 잘 보존하면 장수를 누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습니다. 면역 기능 보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소식과 규칙적인 운동, 또 5가지 색깔 이상의 식사를 골고루 할 것, 또 항산화 비타민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셀레늄, 아연 등 미량 원소 섭취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행하는 코로나19처럼 특정 감염병에 대해서는 철저한 예방접종과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주의해야 합니다. 몸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자제하고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널리 알려진 특정 감염병에 대한 일정 집단의 저항력인 집단 면역도 중요합니다. 이는 감염이나 예방접종을 통해서 공동체 구성원의 상당수가 전염병에 대한 면역을 가진 상태가 됐음을 의미합니다. 이걸 집단 면역이라고 합니다. 2차적으로 전염병의 추가 확산을 방지함으로써 미감염자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가 가능해지는 상태를 우리가 말합니다. 집단 면역의 대표적인 사례가 천연두입니다. 인류를 괴롭히던 천연두는 예방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으로 1977년부터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구성원의 60 내지 70% 이상 항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코로나19도 개인의 위생관리와 예방접종을 통해 이제 집단 면역이 거의 이루어졌고 우리가 바라는 일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세균의 전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인류 역사와 함께 할 것으로 봅니다. 법정 감염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정 감염병을 대개 4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나누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처음 발생 시에 우리 한 유행 시에는 1급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분류되어 있다가 이제 지금은 4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제 예방접종과 우리가 그 집단 면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이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선 감염에는 감염을 시키는 균이 있고, 그 다음에 감염을 당하는 숙주가 있는데,
즉 사람이 있는데 이 균은 코로나19 예를 들면 그 이상한 바이러스가 몇 사람에게 번졌는데 조사해 보니까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게 이제 새로운 형태의 감염 바이러스고 인체가 거기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항력이 있거나 어떤 면역이 형성되어 있으면 감염이 돼도 가볍게 넘어가든지 뭐 별 증상이 없든지 합니다. 그런데 그 감염병이 생기는 요인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우리가 공격적인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숙주는 항상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면역 상태가 좋으면은 이제 어떤 감염병이 오더라도 이길 수가 있죠. 또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가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원자탄이 터지면 핵전쟁이 일어나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 다 아는 거고, 그죠? 지구온난화. 지구가 이렇게 열이 자꾸 올라가고 하면 이제 인류가 멸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 감염병입니다. 예를 들자면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것이 갑자기 공기 전염이 되는 바이러스로 돌연 변이가 생겨버리면 에이즈가 전 세계인에게 퍼져버리고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거든요. 그 바이러스란 거는 항상 이렇게 이상한 형태로 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제 겁이 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감염병에 대한 감시망 그리고 격리 시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훈련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병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대비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라도 우리가 잘 모르는 또 이상한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일반적인 감염병은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천년도 이제 없어졌지만 장티푸스, 그다음에 콜레라, 뭐 그다음에 뇌염 등 거죠. 뭐 많은 이 감염병이 있습니다. 그걸 1, 2, 3, 4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뭐 우리 잘 아시다시피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 공기 매개 전파는 공기 중에 비말이나 먼지에 의한 감염이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대표적인 게 독감이나 우리 코로나19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절지동물 매개 감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곤충이 옮기는 것, 즉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들어보면 파리가 옮길 수 있는 장티푸스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뇌염 모기가 옮기는 뇌염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절지 동물을 통해서 옮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유기체의 성장 또는 복제가 있을 때 곤충에 의해서 발생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세 번째 이제 접촉 감염. 물기, 빨기, 식기 또는 비말 흡입, 또 오염된 물 마시기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감염 되는 거. 접촉 감염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에이즈 같은 그런 게 접촉 감염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변 구강 감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변을 보는 것이 손이나 이런 데 어디 묻어 있다가 입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 또 다른 사람의 분변이 어디 묻어 있던 것이 이렇게 통해서 감염되는 거.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 이질이나, 그죠? 또 장티푸스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유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수평전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같은 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시에 전파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흔히 생각하는 감염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수직 전파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일어나는 감염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아가 산모 자궁 내에서 감염되는 경우를 대개 수직 감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의 뭐 감염병이 아기에게로 전달되는데 이것이 감염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자궁 내에서 감염되는 경우를 얘기하죠. 지금은 이제 뭐 독감, 그죠?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고, 코로나는 거의 좀, 이제 숙지막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 이제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그 다음에 이제 백일해, 이게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면역이 취약한 사람들은 접종을 받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00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고 올해 백일해 환자가 3만 명을 넘었었고요. 또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가 숨지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일해 예방 접종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자기 병원에 방문하든지 혹은 주치의를 통해서 예방 접종에 대한 것을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감염병 하나를 들으라면 결핵입니다. 결핵은 고대 문명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무서운 감염 질환입니다. 코로나 시에도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보다 결핵으로 사망한 환자가 많았습니다. 그처럼 폐결핵은 공기 전염병인데 환자가 기침을 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된 결핵균은 주위 사람이 숨을 쉬면서 폐로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전염이 됩니다. 통계청에서 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결핵 사망자 수는 1,322명이고 연평균 0.6%씩 감소하고 있고 또 2022년 결핵 사망자 수는 10년 전 대비 46.4%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의료가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탑을 거의 탑5 안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불행하게도 이 결핵만은 우리가 아직 그 뒤에서 한두 개 숫자를 세야 될 만큼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대치가 잘 안 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핵협회도 아직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결핵이 그렇게 힘든 질환이다. 사실 뭐 요즘은 약이 좋아서 그래도 치료가 잘 되고 있고 감염률도 굉장히 떨어졌습니다만 과거에는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정말 결핵으로 한 집안이 붕괴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결핵, 어머니 결핵, 아들 결핵, 이래가 뭐 결핵으로 막 돌아가시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줄어들고 좋아졌습니다만은 이 결핵이 우리나라에서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결핵은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대처를 해 나가야 될 질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손 씻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손 씻기만 잘해도 우리가 대다수의 감염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되는 루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손 씻기가 중요하고, 손 씻기를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20, 30초 이상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해야 되고, 손톱 밑에까지 골고루 잘 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이 손 씻기 잘합니다. 이제 워낙 교육이 돼 있어가지고 화장실 같은 데서 보면 잘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손 씻기만 잘해도 많은 감염병이 예방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비말을 통해서 감염되는 질환인 경우는 뭐 마스크 쓰기라든지 기침 예절, 특히 이제 타인과 같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없더라도 이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이렇게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해야 비말이 다른 데로 날아가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침 예절을 지킬 것. 그 다음에 뭐 물도 이게 이제 오염된 물은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음식은 익혀서 먹자. 끓인 물 먹자. 또 예방접종, 이거는 손해보다는 이익이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도 우리가 본전하고도 남는 장사 같으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방접종은 받는 게 좋다. 또 외국 여행 같은 거 갈 때는 현지에 감염하는 감염병이 있는지 알고 미리 접종을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올바른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필수 영양소를 되게 골고루 섭취해야 되고, 뭐 채소나 과일 이런 것도 많이 먹고 해서 여러 가지 그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물론 단백질, 그러니까 골고루 식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하루에 뭐 10잔 이상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고요. 충분히 자야 되겠다. 숙면을 해서 하루에 적어도 한 7시간, 8시간 이상 자는 것이 좋겠고, 또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굉장히 그 수면의 질이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충분히 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면역을 높이는 방법이고, 또 그 다음에 운동, 이 규칙적인 운동과 스트레칭 이런 것은 긴장을 이완하고 또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또 자율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인체 면역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스트레칭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요. 걷기 운동, 또 근력 운동 등 이런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면역과 감염병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개인 위생 관리와 예방접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읽기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